지금부터 원격 수업을 위한 인프라 관리 측면에 네트워크랑 서버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근데 지금 뭐 하세요, 선생님 다들? 퇴근하셔야죠. 4시 반 넘었다 아닌가요? 네. 저는 어차피 파견교사라서 6시가 퇴근이지만 퇴근 시간을 넘어서 진짜 학교에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그렇죠. 퇴근 시간을 넘어서 지금 조금 늦게 나가면 분명히 교통체증이 기다리고 있으실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통체증과 비슷한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이라는 곳에 파견 교사로 있습니다. 제가 이 파견 오기 전에 그 전에 학교에서 지금 이제 같이 이 줌 회의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도 저랑 같은 곳에 근무했던 선생님도 계시지만 파견 오기 전에 제가 디지털 교과서를 연구학교 그쪽에서 제가 담당자를 하면서 이 네트워크랑 서버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알면 알수록 전문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업체나 뭐 전산신문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이렇구나 요 원리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뒤통수 안 맞을 정도로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이전에 혹시 뭐 써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디지털 교과서라고 있었거든요. 이 디지털 교과서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 여기 있는 부분이 디지털 교과서거든요. 요 마크 로고고요. 그 제가 있던 학교가 대구의 그 세천초등학교라는 곳이었는데 그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연구학교랑 선도학교를 하면서부터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아까 그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맨 땅에 헤딩을 했는지 저는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요걸 한번 보니까 그 정의가 이렇게 보니까 잠정적으로 이렇게 정의해 놓고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단 정합성이라고 있더라고요. 정합성.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맞는지, 적절한지, 그리고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 이북이든 PDF든 동영상이든 뭐든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면 온라인 교과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무서운 말이 있더라고요. 교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만들어가는 교과서. 선생님 이제 퇴근도 못하고 교과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쓰시는 교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만들어가는 교과서. 이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하는데 아직 저도 겪어보진 않아서 뭐가 정확하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한글에 있는 거를 하이퍼링크 걸어서 PPT 있는 거를 하이퍼링크 걸어서 그것도 온라인 교과서를 할 수 있는지 아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온라인 디지털 교과서는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여기 지금 제가 음영을 처리해 드린 부분은 학생들이 직접 클릭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클릭하면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실감형 콘텐츠, VR 자료나 AR 자료 이런 것도 나오고요. 지도 보기를 클릭하면 지도가 크게 확대되면서 학생들이 그걸 볼 수 있게 나옵니다. 즉 풍부한 자료도 있고 학습자가 직접 클릭해야 되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수준별 상황에 맞는 디지털 교과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진짜 어렵게 느낀 거는 요 5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아마 대체로 다 정보부장 선생님이나 학교의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담당자가 아니실까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선생님? 조봉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보교과나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러면 저도 정보분야 하면서 진짜 어떤 점이 어려웠냐 하면 여기 이 크게 5가지의 장벽을 느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네트워크 부분. 과연 와이파이 잡는 거랑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했고요. 두 번째, 스마트 기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스마트 기기가 들어올 때 계정, 저희가 카톡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건 계정에 기반해서 쓰고 있는데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다운로드나 회원가입.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과연 이거를 잘 쓸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모르시겠지만 3학년들 가운데 뭐 이 태블릿 PC나 이런 걸 못 쓰는 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 네트워크랑 기기 계정 요 두 부분이 진짜 디지털 교과서 초창기 때보다는 정말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트워크랑 기기 계정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들어오거든요. 이미 설정된 상태로. 그리고 뒤에 회원가입이나 기초기능 이런 부분도 학생 계정을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G 스위트처럼. 네, 에듀넷에서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기초기능은 학생들이 금방 늡니다. 그만큼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 부분까지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옛날에 기기를 들어왔을 때 물론 학교에서 사면 아무것도 없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생 그 기기지만 교육부에서 기기 보급되는 것은 와이파이가 잡힌 상태로 들어옵니다. 와이파이가 설정되는 걸로 그리고 계정도 구글 계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쉽게 쓸 수 있을 어느 정도의 기본은 잡힌 상태로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학교망 부분을 보시면 혹시 이거를 처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등 선생님들은 솔직히 이 부분을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전산 실무 선생님께서 많이 담당해 주시고 정보부장 선생님이나 업무 담당자는 어느 정도 아실 수도 있는데 대체로 선생님들은 인터넷 시기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일단 업무망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 포털이랑 관련된 망, 네,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망은 컴퓨터실에 들어오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선망은 그 우리 천장에 AP 설치된 학교가 이제 있으실 것 같은데 무선 인터넷을 서비스하기 위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전에 나머지 기타망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선생님들 그, 그 컴퓨터실에서 업무 관리 시스템 혹시 접속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접속이 안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업무망이랑 학생망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접속을 하려면 EVPN에 접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네, 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UTM이라는 장비에 이렇게 맞물리게 되거든요. 업무망이 하나, 학생망이 하나, 무선망이 하나, 기타망이 하나 이렇게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무선망을 따라가면 우리 교실 천장에 붙어 있는 AP와 연동이 되는 거죠. AP와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게 학교마다 각양각색입니다. 제가 있던 학교는 거의 신설된 학교라서 천장에 이미 선이 다 깔려 있고 웬만큼 다 돼 있었습니다. 거의 AP 연결만 하면 될 정도로. 그런데 오래된 학교에는 이런 설비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지 학교에 예를 들어 전산 장비나 이걸 납품하시나 이거 오셨을 때 여기에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 아마 뒤통수를 안 당하시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구성도를 잠깐 보시면요. 무선 단말기에 와이파이를 만드는 것은 AP가 만들죠. 그런데 AP를 따라가면 PoE 스위치, 그 다음에 L3, 그 다음에 UTN 장비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뭔지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따라서 스위치가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네, 학교만 구성도를 보시면 그 통합관제와 개별관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스위치, 교육망 요 부분은 학 담당하고 그 외에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예를 들어 대구 같으면 미래교육연구원이라 그 부분에 따로 스쿨렛 영역과 학내망 영역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마 기관마다 시도마다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통합관제 14개 시도교육청은 통합관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요. 개별로 이용하고 있는 대구랑 제주랑 세정은 AP 컨트롤러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인증 서버를 따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와이파이를 만들거나 이 부분이 조금 다르거든요. 인증 서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러면 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대구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무선 인증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한 사이트, 그 허용된 업무망 사이트에서 접속을 해야지만 접속이 됩니다.
일반 인터넷망에서는 접속이 안 되고요. 학교에서 접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딱 들어가면 무선 인증 서버 사이트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쓰시는 무선 내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직접 정보부장 선생님이 요 관리자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는 제가 있었던 미래교육연구원이라면 미래교육이라는 걸로 아이디를 만들 수도 있고 패스워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이용해서 학생 그 계정에 기기마다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대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아마 교육청에서 와이파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별도로 공문으로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들어올 때 따로 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저 대구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구분해서 이름이랑 아이디를 넣으세요. 비밀번호 못 쓸지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었을 때는 교직원은 이제 안 겹쳐져야 되니까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업무 포털 아이디랑 똑같이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용을 만들 때는 개인별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원래 원칙은 개인별입니다. 학급별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전체 학교용으로 하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A라는 기기에서도 접속이 되고요. B라는 기기에서도 접속이 됩니다. 이 무선 인증 서버는 이 단계를 패스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개 하나를 가지고 중복된 기계에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G 스위트 계정으로 아마 학생들 계정을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그거랑 동일하게 만든다면 하나만 외우게 해서 더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으니까 학생 계정이라던가 G 스위트 계정이랑 똑같이 통합해서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예비로 학급별로 만들어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쓰는 게 하나 있었다면 학급 담임 선생님한테 요거 하나 여분으로 하나 더 드리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학생들이 물론 와이파이는 한번 기억이 계속 있지만 튀거나 그럴 경우에 그래서 예비로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요 PAP나 요 방식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구는 원래 우리가 카페나 집에서 접속할 때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2단계 인증 방식이라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교육청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넣을 때는 여기 익명 아이디라는 곳에 꼭 패스워드를 넣더라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입력했는데 안 된다. 그때 제가 가보면 나와 있는 거는 항상 비밀번호 아니고 익명 아이디에 비밀번호를 넣어서 안 된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어떻게 학교에서 분명히 와이파이 아이디랑 비번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학생들이 알고 있나요? 아니면 선생님만 딱 알고 있나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학교에서 이거는 규칙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학생들도 다 알고 있나요, 선생님? 아니면 교사만 알고 있나요? 무선 와이파이 아이디 비번은. 교사만 알고 있나요? 아, 학생들도 다 알고 있죠, 선생님? 네, 조봉원 선생님, 네, 리액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과연 관리자분들, 여기 혹시 교장 교감 선생님이 듣고 계시면 잘 모르겠지만, 관리자분들은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관리자분들은 알려주는 걸 좋아할까요? 알려주지 않는 걸 좋아할까요? 교장 교감 선생님은. 네. 교장 교감 선생님은 대체로 알려주지 않는 걸 좋아하십니다. 물론 수업은 해야겠지만 혹시나 학생들이 이걸 알게 돼서 자기 휴대폰에 넣어서 외진 곳에 가서 게임이나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을까. 그런 사고의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려주면 무엇이 좋냐면 학교 기기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양영초 선생님, 제가 조금만 이따가 대답해 드릴게요. 네. 학생들의 기계를 이제 기기가 부족할 때 학생들의 기계를 단순 검색용이라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BYOD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분명히 학생들의 데이터를 쓸 수 없으니까 와이파이를 알려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과연
선생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알려주고 만다라고 알려주고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교장 교감생 입장에서는 요거 좀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는 게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알려주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방법 이렇게 쓰시기도 합니다. 네. 네, 계속 사진을 찍으셔서 V를 할 뻔했네요. 네. 그 양영초 선생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AI 스피커의 경우에 아이디 입력란 없고 비밀번호, 네, 그러니까 저희가 카페에서 쓰는 방식으로밖에 없거든요. 선생님, 저도 옛날에 있던 학교에서 이걸 시도했습니다. 구글 그 크롬 캐스트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제 대구 시교육청에 문의했는데 이 방법은 이게 해결 방법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 단계에 다른 예를 들어 핫스팟을 만들어서 그 단계만 넘기고 그 단계만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에 하면 아마 AI 스피커가 들었거든요. 그 2단계 인증이니까 인증이나 크롬 캐스터 열 넣으려면 아이디는 없고 비밀번호면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넘어갈 때만 다른 와이파이로 넘어가고 네, 핫스팟을 만들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하신 선생님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시도해 보시면 그런 방법도 있다. 네, 그 단계만 넘어가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이시는 장면은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보이시는 거는 그 학기 초에 저희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야, 오늘 첫 시간에 야, 오늘 바로 수업한다.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기 초에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소개를 한다던가 우리 반의 규칙은 어떻다던가 발표는 어떻게 해 이렇게 수업의 기초를 먼저 다시는 것처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처럼 스마트 기기도 학생들 바로 주지 말고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걸 먼저 이렇게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 사용에 내가 실수해서 혹시 다른 친구도 못하게 될까 이렇게 벌벌 떨 수 있도록 너 지금 수업 시간에 딴짓했네? 얘들아 다 걷어. 뭐 이런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규칙을 딱 정해서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하는 수업을 학생들이 훨씬 좋아하거든요. 그때 네가 규칙을 어기면 우리는 그 수업을 안 하게 된다. 서로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장면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다짐 서약을 이용해서 여기 나만의 배경화면 만들기.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용 서약서를 직접 자기가 여기 적어보고 자기 얼굴을 넣어서 이렇게 얼굴 인증이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그림 그리거나 이런 걸 좋아하니까 자, 배경화면을 한번 꾸며봐. 대신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너만의 그 규칙을 정해서 배경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어차피 지금 선생님이 막으신다 해도 나중에 집에 가면 어차피 또 쓰게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려드릴 내용은 스위치거든요. 네, 제가 제목에 적었습니다. 불 켜는 거 말고 여기에서 스위치는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리소스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스위치를 모르셔도 아마 그 학교에 렉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분명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여러 개 많이 박혀 있는 네, 그런 거를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선망을 예를 들면요. 그 통합 장비에서 무선망 라인을 PoE 스위치 연결해서 여러 개의 AP로 나누어 연결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L2랑 L3 스위치를 사용한다. 네, 스위치는 어떤 역할인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네,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채팅으로 네, 대답하셔도 되고요. 여기 지금 제가 그 요거 담당할 때 천장에 붙어 있는 AP를 한번 떼서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무엇을 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쉽습니다, 선생님. 어떤 역할을 할까요? 빨갛게 동그라미 된 이 부분. 네. 전원 공 네. 조봉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원 공급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생긴 단자를 많이 봤죠? 네. 전원 공급입니다. 근데 얘는 꼭
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 무선 AP를 통해서 전급 받는다는 거예요. 전원을. 그러면 천장에 요 노란색 POE 방식이 있는 요 노란색만 붙어 있으면 요 랜선, 꼭 노란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랜 케이블만 꼽혀 있으면 전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저 AP에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천장에서 또 전원까지 내려와서 선이 두 개나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랜 케이블만 딱 꼽으면 전기가 들어온다는 방식입니다. 즉, 랜 케이블을 통해 전원이 공급된다. 그게 PoE 방식이라는 겁니다. PoE 방식.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 기능 그리고 전원 공급까지 같이 된다. 네. 요게 PoE 스위치라는 게 요거를 다 충족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교에 이걸 뭐 무슨 PoE나 뭐 이런 게 아마 기사들이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나 학교에서 쓰실 일은 많이 적을 것 같은데 요 POE 인젝터라는 혹시 POE 방식이 안 될 때 얘가 따로 전원해서 인젝터를 이용해서 전원 공급도 된다는 요 부가적인 기기도 있긴 있다는 걸 안내해 드리는데 학교에 POE 방식이 안 되면 인젝터가 대수마다 다 있어야 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거든요. 네, 인젝터는 일시적으로 잠깐 써야 될 경우에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3 스위치는 아까 L2랑 L3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왼쪽에 자동 IP 주소 할당에 해당되는 게 L3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선 단말에 IP 주소를 자동 할당하기 위한 DHCP 서버 역할을 수행한다. 선생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냥 L2랑 L3가 있는데 당연히 L3가 더 좋은 거고 대신 L3는 서버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별도의 서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POE 스위치가 다 모여서 L3로 또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시간이 조금 촉박하네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에 비해서. 여기 대구는 DG 에듀 러닝 여기 있고요. DG 에듀 러닝 5G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당연히 5G가 좋을까요? 2.4G가 좋을까요? 네, 당연히 5G가 더 좋습니다. 빠르죠?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2.4G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여기 벽을 보시면 벽을 통과하는 거는 2.4G가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옛날에 제가 근무하던 대구 세천초등학교라는 곳에 그 무선랜, 무선 AP 구축됩니다. 나 여기에 이렇게 무선 AP를 하고 추가로 여기에 또 더 AP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제일 처음에 딱 넣을 때 물론 초등학교 1, 2학년은 안 쓰니까 AP 일단 배제했고요. 3, 4학년 교실을 한번 보시면 제가 제일 처음에 배정할 때 모든 교실에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구는 1인 1교실에 1 AP 기기가 다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띄엄띄엄 넣었거든요. 띄엄띄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반 교실에서는 벽에 맞춘 우리 반 교실에서 AP 있다면 우리 반 교실에는 5G를 쓰자. 그런데 우리 교실 아니고 옆반에 그러면 5G가 아니고 2.4G로 잡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배치할 때 3학년 2반하고 3학년 요 공간 때문에 3학년 2반, 3반 했지만 1반은 차라리 건너뛰고 1반 선생님이 많이 안 쓰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1반은 건너뛰고 1반에 쓸 때는 3학년 2반의 거를 떼쓰는 거예요. 2.4G로. 마찬가지로 4학년 2반도 4학년 5반도 그런 식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교실에 AP를 박을 때 그런 이유로 이렇게 박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옆 교실을 가는 것보다 바로 지금 우리 교실 바로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으면 바로 밑에 이렇게 벽 타고 올라오는 게 밑에서 올라오는 게 더 잘 잡히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동시에 사용하면 분명히 끊기는 점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만약 뭐 그게 나뉘어져 있으면 옆 교실의 거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 이제 그 규정이 바뀌어서 학교에 그 유무선 공유기를 설치하는 것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왼쪽은 무선 AP고요. 오른쪽은 유무선 공유기입니다. 네, 요 장점과 단점을 보시면 물론 그 기기 전체를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AP가 좀 더 많은 사용자 대신 가격은 더 비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유무선 공유기는
네, 성능에 따라서 다르지만 물론 고성능도 유무선 공유기는 더 많이 커버합니다. 네, 그래서 아예 요새는 교실마다 아예 유무선 공유기를 쓰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그리고 MDM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다른 시도에서 쓰고 계신지 옛날에 들어온 기계는 MDM에 잡힌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MDM이라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기기를 관리한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의 그 기밀 부서에 근무를 한다. 선생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혹시 기밀을 유출하려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이파이에 연결돼서 이 기기가 그 장소에 가면 사진,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게 이렇게 제어하는 기능. 그런 게 MDM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MDM, 그 옛날 MDM입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명령을 내리면 앱이라던가 컨텐츠를 설치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어떤 거, 얘가 카메라 가지고 장난치는구나. 카메라 못 쓰게 막을 수도 있고, 뭐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이런 단말 관리 기능이 MD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기기가 갖고 있는 맥 어드레스, 기기 자체의 고유 번호를 가지고 서버에 등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등록해서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카우시나 무슨 패들렛이라는 앱을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MDM에 다 기기가 등록돼 있다면 그 명령을 내리면 백그라운드에서 그 기기에 앱이 설치되는 거죠. 그런 걸 MD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지금 들어오는 기기는 아마 이 라이센스가 기계 한 개마다 라이센스가 필요해서 구입 안 하고 들어오는 거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들어온 기계는 MDM이 설치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 그 충전 보관하면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죠. 요 관련 동영상 링크도 요거 한번 나중에 보시면 여기 MDM이 뭔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채팅창에 요 동영상 링크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기기에 따라서 수업 유형을 보시면 학생마다 4기기가 있는 개인별로 1기기가 있고요. 학생 모든별로 기기 한 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사가 태블릿을 하나 갖고 있거나 교사가 PC 하나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디지털 교과서도 이런 수업 유형이 있는데 지금 모든 학생에게 1인 1기기가 다 보급되나요? 현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구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되어 간다고 저는 이제 공문을 통해 확인했는데 다른 시도 상황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분명히 기기 수가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게 사실일 겁니다. 돌렸어야 되거나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네. 그러면 학생들은 무슨 학습 형태를 제일 좋아할까요? 네. 당연히 내게 내한테 있는 제일 앞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좀 덜 선호하죠. 선생님 혼자 하거나 아니면 모든 별로 한 대 있으면 좀 싫어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 혼자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쓰시냐면 교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자료를 보여주고 특히 멀티미디어 자료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학습 자료를 링크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줄 때 쓰는 거겠죠. 그러면 학생들은 그걸 보면서 학습지를 하거나 교과서를 해결할 때 이렇게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모든별로 한 기계를 줄 때는 예를 들어 과학 실험 했을 때 과학 실험 뭐 영상을 촬영하거나 결과를 정리할 때 기계 한 대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토의 토론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과를 정리할 때 네. 그리고 모든별로 프로젝트 할 때 네. 그러면 여기서 역할을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학생들이 서로 내가 기계를 내가 조정할게 내가 제어할게 이렇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이번에는 누가 요거를 기기를 다룬다다 이런 모든 내에서의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학생이 혼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퀴즈 같은 거 내 스스로 내 출발점을 진단하거나 할 때 학생 스스로 학습 활동을 수행하거나 내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해서 할 때, 그리고 문제 수행 평가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보면 수준별 또는 개별화 교육을 제일 가능하게 하는 건 일기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러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선생님 미러링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 많이 써보셨을 것 같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노트북을 갖고 각 교실에 가면 바로 선을 꼽으면 바로 노트북 화면이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러링은 뭐냐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요 TV로 그대로 띄우는 거예요. 꼭 TV 아니고 대형 스크린, 빔 프로젝터 요런 데 띄울 수 있는 기술이 그게 바로 미러링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엔 이게 많이 돼서 그 요즘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따로 뭘 구입을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만 연결해도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휴대폰을 뭐 갤럭시 휴대폰을 바로 노트북에 보이게 하는 삼성 덱스라든가 아까 뭐 크롬캐스트라든가 뭐 iOS 쓰시는 분은 애플 TV 이런 게 바로 이용해서 화면을 똑같이 보여준다. 그러면 선생님이 조정하는 화면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교실에 이제 교실에 PC가 TV에 연결되어 있다. 그것도 유선으로 미러링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아까 1인 1기기라던가 뭐 모든 별 1기기 이게 발생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예산의 부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기 수랑 학생 수랑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무슨 핀란드나 거기는 뭐 아이패드 딱 준다고 하던데 학생 수에 따라서 패드가 딱 정해져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자기 거 자기가 계속 쓰고 졸업할 때 반납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 이제 제가 있던 대구 세천초등학교가 연구학교를 해서 그나마 기기수가 많은 데였습니다. 그래서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수가 600명. 그런데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기계는 288대. 그럼 거의 2명이서 한 대꼴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선생님 거의 이 정도로 확보되어 있나요? 더 1인 1기기가 되어 있는 학교가 완성된 학교가 거의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국립이나 사립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면 대체로 학생 수가 훨씬 많고 기기 수는 제한이 돼 있기 마련이거든요. 차츰차츰 이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 할 때 이용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1인 1기기를 쓰는 학반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학년 1반이 1인 1기기를 쓰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그 모든 별 1기기에서 8대, 7, 8대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다가 혹시 수업 내용에 따라서 1인 1기기를 써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5학년 1반 같은 학급 내에서 이렇게 빌려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1인 1기기를 대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고 최대한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선생님 실제로 해보면 선생님들이 그냥 저희 반에 있는 걸 많이 쓰지 빌려와서 하면 빌려주고 빌려받고 이게 또 나름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1인 1기기가 되는 게 제일 최상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마트실이나 컴퓨터실에 가는 거죠. 이제 저희 스마트실 그냥 똑같이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 패드가 똑같이 컴퓨터처럼 쫙 놓여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냥 학생들한테 오늘 사회 수업은 여기 가서 한다. 또 오늘 과학 수업은 오늘 과학실에 가서 여기 과학실에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거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전산 실무 선생님이 아침마다 얘를 꺼내놓고 퇴근하실 때는 다시 넣어서 충전해놓고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하고요. 스마트실에 배정을 이제 컴퓨터실처럼 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실도 잘 안 가시고 그러는데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데 제일 편한 장소는 자기 교실이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자기 교실에서 수업하시는 게 제일 편해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실에서 있는 걸 빌려오는 걸 차라리 쓰시지 또 이동을 잘 안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탕화면에 이제 저희 컴퓨터 바탕화면처럼 이 패드의 배경화면에 그 5학년 5반 몇 번, 저는 이제 교사형이 있으니까 교사형. 그리고 여기에 어떤 문구,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뭐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뭐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를 자기는 나름대로 만들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번호도 표시하고 자기 기기 사용 주의 문구도 같이 넣어서 배경화면에 아예 이거를 딱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패드의 바깥쪽에도 이렇게 넘버링이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학급에서 자주 쓰는 기능을 이렇게 딱 밑에 배치하는 거죠. 뭐 디지털 교과서, 웹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뭐 패들렛이라든가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학생들이랑 선생님께서 자주 쓰는 앱이나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래쪽에 배치를 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네, 뭐 중고등학생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요 찾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기기를 계속 돌렸어야 될 때. 그러면 내 학생들은 자기 기계로 생각하지만 빌려갔다가 다시 오면 막 바탕화면이 막 바뀌어 있거나 뭐 막 뒤죽박죽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아침 시간에는 자기 패드 딱 다시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혹시나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 폴더를 만들어서 5학년 5반 누구 거는 여기 넣는다. 자기 거를 여기 딱 넣게. 그렇게 딱 규칙을 정해주시면 학생들이 남의 거를 이제 괜히 보거나 그럴 일 없이 자기 거를 딱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공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다 필요 없이 자기 거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그 기기 설정에 있어서 그 학생들이 하거나 뭐 화면 꺼짐 시간이나 이렇게 우리 휴대폰도 쓰다 보면 왜 금방 검은색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화면 꺼짐 시간은 네, 뭐 10분 정도로 한다. 좀 길게 한다. 그리고 홈 화면을 다 아까처럼 다 만들어 놓으셨다면 디스플레이 홈 화면에서 홈 화면을 딱 잠궈 놓는 거죠. 못 바꾸도록. 네, 그렇게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마 학교에 스마트 기기 충전 보관함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충전도 되고 뭐 혹시나 뭐 동기화도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보관용 전용 가방도 있고 뭐 액세서리 하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그 학교 사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기기가 안 맞아서 뭐 우리 기기를 빌려주거나 해서 이동이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바퀴가 있는 게 좀 더 낫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충전함이랑 전용 가방이나 이런 거를 네,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예를 들어 소인수 학급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퀴 달릴 거 세로로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의 학급 규모라든가 우리 학교 형태 여기에 따라서 10개 보관용짜리도 있으니까 뭐 세로형을 보관하거나 이렇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태블릿 PC가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네. 거치식이든 아니면 바퀴가 달린 이동식이든 그 여유를 생각하셔서 확보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했을 때는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넘버링이 돼서 이렇게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걸 요 기기를 선생님께서 일일이 다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또 학생들한테 받아서 또 보관하고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실 때는 그 여기 6모듬에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 기기 관리, 네, 스마트 비서라고 저는 불렀는데 학생들 거를 다 모아서 숫자 확인하고 네, 집에 가기 전에 확인하고 뭐 그 역할에 1인 인력을 정할 때 이것도 한번 넣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들은 수량을 확인하고 충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예를 들어 S펜도 같이 쓰고 있으면 S펜 개수도 같이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주면 그 학생들이 자기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네. 뭐 3학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3학년 네, 2학기쯤 되면 네. 그리고 이제 계정에 있어서 아까 제가 들어올 때 와이파이도 잡혀 있고 계정도 학교 임의 계정을 하나 네,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학교에서 쓰실 때 옛날에는 그냥 임의로 그냥 구글 계정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막 넣고 쓰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에 대한 안내가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이게 마땅히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육청 자체에서 G 스위트 계정을 그거를 갖고 있는 교육청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관리자가 구글 계정 일괄 생성 네, 학교다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좋겠죠. 물론 만약 200대다. 200대 넣는 것도 참 일이긴 일입니다. 네. 그런데 요거를 한번 네, 전산신문쌤이랑 한번 요걸 하셔서 나눠주시는 게 나중에 이제 계속 쓸 때 네, 나중에 돼서는 막 계정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 계정 넣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론 여기서 정보부 장쌤이나 요 관리교사가 교체될 경우에 네, 그 관리자는 인수인계가 잘 돼야지 나중에 네, 그런 네, 다시 한번 또 계정을 넣거나 그런 불편한 일은 네,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 한 개 계정으로 여러 개 쓰는 거냐 아니면 기기별로 계정을 따로 사용하느냐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 한 개 계정으로 쓰면 요즘 구글 보안이 계속 강화되면서 동시에 접속하면 뭐 번호 체크해서 넣어라 아니면 로그아웃돼서 재로그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안 쓰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고
특히 방학 때를 지나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이래 되면 자동 로그아웃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가시려면 차라리 기기별로 계정을 딱 넣어서 학생들이 자기 기계인 것처럼 딱 쓰는 게 좋다고 생각되지만 또 이게 오래 걸리기도 하니까 학교에서 학급별로 잘 선택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답은 없는 걸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 따름입니다. 네. 그리고 네, 나머지 기타 액세서리 사용하실 때 혹시 키보드 같은 게 있으면 더 문서 작업이나 이런 거 가능하시니까 키보드라던가 네, 유선도 되고 블루투스도 되고 네, 어느 것이든 네. 그리고 터치펜이 없는 모델이면 혹시 S펜 같은 거 네, 해서 터치펜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SD 카드는 뭐 학생들이 이제 수업 자료나 뭐 학생들이 활동 자료 계속 쌓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써야 되니까 SD 카드 최소 32기가 정도 네,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케이스. 네, 근데 때에 따라서 케이스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TV가 구형 TV일 경우에는 미러링 기기. 네, 그래서 같이 구입하시면 네,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참고 자료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혹시나 선생님께서 수업 이제 1년이 다 끝나고 이걸 다시 걷어 주셔야 되잖아요. 이걸 걷으실 때 이걸 걷어서 선생님이 혼자 다, 전산실무 선생님이 혼자 다 정리하시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학생들이 스스로 정리하거나 학급에서 정리한 상태로 다시 수업할 수 있게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요 1대 300처럼 선생님은 한 명이지만 정리해야 될 개수는 300대다. 이런 뜻이고요. 그 제일 처음에 배경화면을 기본으로 해서 가지고 오세요. 이 뜻입니다. 설정 배경화면을 기본으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쓰다 보면 학생들이 배경화면을 제각각으로 막 다 자기 얼굴 넣거나 이렇게 해서 다 변형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원래 배경화면을 안 바꾸는 게 원칙인데 혹시 그랬으면 원래대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학생들이 보면 물론 선생님이 하시다가 수업 내용에 대한 것만 앱을 설치하신 경우지만 그 것도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창체 활동이나 딴 거 하다 보면 그 쓸데없는 게 설치된 경우는요. 이때는 네, 다 삭제해서 가지고 오세요. 네, 다 삭제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네, 학생들이 자기 계정을 넣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나 교육부에서 제공한 이외의 학생 계정을 모두 삭제해서 갖고 오세요. 그래서 계정 및 백업에 계정에 가서 개인 계정은 다 삭제해서 갖고 오세요. 네. 그리고 갤러리에 보면 쓸데없는 사진이나 동영상, 수업에 관련되지 않은 동영상이나 이전의 학습 자료니까 필요 없으니까 이걸 다 삭제해서 갖고 오세요. 혹시나 가져가고 싶으면 학생들이 뭐 구글 드라이브 올리든지 뭐 딴 데 옮기든지 네, 뭐 클라우드로 올리든지 옮기고 원래 있던 자료는 다 삭제해서 가지고 오세요.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저희는 옛날 P580 모델이었거든요. S펜을 안 꼽고 이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S펜이 있으면 S펜과 같이 반납을 해 주세요. 네. 요런 거를 포함하셔서 제일 마지막에 학급에서 다 쓰고 나서 거들 때 요렇게 하시면 아마 선생님들, 전산신문 선생님이나 정보부장 선생님이 이걸 정리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약 40분. 네, 제가 생각한 거 거의 비슷한 시각으로 끝이 났는데요. 혹시 지금부터는 선생님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네, 질문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 질문이나 이때까지 쓰시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거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영초 선생님처럼 네, 그런 것도 네,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 네, 질문 채팅창 해주셔도 되고, 네, 스피커로 네, 말씀해 주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는 대체로 이제 1인 1기기로 다 들어오나요? 아니면 아직 어느 정도인지, 네. 대구도 그 좀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네,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대구도 소규모 학교의 경우 거의 1인 1기기 AP 막 남고, AP도 남고 그렇더라고요. 원래 AP 교무실에 설치 못하게 되잖아요. 막 남아서 교무실에 설치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선생님, 여기 제가 단축 주소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메일을 일일이 다 드리기 힘들어서, 네. 혹시, 제가 PPT랑 PDF 둘 다 올려놨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네. 그, 아까, 네. gg.gg0426 네트워크라고 해서 NET, 넷,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혹시 요거 한번 입력해 보시면, 네.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아마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받도록 되거든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아까 그 뭐 미러링 그런 자료 제가 옛날에 만든 건데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제가 최대한 저작권 신경 써 제가 만든 게 네, 공짜 픽사베이랑 네, 그다음 플래티콘 이쪽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사용하시는 데는 아마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경위여고는 거의 학생들별로 그럼 적은 거죠. 적은 거죠. 네. 네네네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근무했던 학교도 그나마 있어서 거의 2명꼴로 2명에 거의 한 대꼴로 거의 있었던 거지. 다른 학교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런 거를 관심 있으셔서 자주 쓰면 그 반은 많이 빌려가서 쓰는데 어떤 반은 또 안 빌려가고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아마 중고등학교도 그 과목 내용에 따라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초등학교는 사회나 과학에서 나름 쓸만한 디지털 교과서나 웹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쓰시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과학은 실험 영상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나름 쓸만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아마 1인 1기가 완성된 곳은 제가 알기로는 대구는 거의 국립밖에 없지 싶습니다. 공립이랑 사립,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거기는 크롬북이 학생들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롬북을 꺼내서 그래서 크롬북을 가지고 키보드 있으니까 크롬북으로 뭐 사용도 많이 하시고, 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그, 그나마 코로나가 당겨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 AP도 거의 다 들어오고, 네, 그렇더라고요. 대구는 이제 학교 교실에 AP 이제 다 넣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 이제 와이파이는 이제 다 쓸 수 있도록 이제 물론 다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 기기를 쓰든 이제 학교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네, 쓸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옛날 컴퓨터실이 막 잘 없었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는 교실마다 설치 완료되었나요? 역시 경기도가 뭐 G스타트인가요? 맞죠? 네. 경기도 역시 빠르네요. 네. 네. 선생님들 따라서 선생님 빨리 네, 쓰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수업 내용에 대체로 많이 쓰셔서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있으면 적어도 한 번은 쓰게 되니까요. 그렇죠? 네. 여기 다운 되시죠? 네. 이거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 아마 되실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제가 아까 테스트도 해봤는데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운로드 되셨으면 한 분만 네, 오케이 사인 네. 다운 되시면 네. 조봉 선생님 오늘 네, 리액션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네, 저 크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케이. 네, 강연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아는 내용을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참 교사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막상 이제 학교에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네, 뭐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네, 교과서를 네,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송중구 선생님, AP 사용 거리는 AP 기계에 따라 다른데 1층 교실에 한 개 있으면 양옆 교실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동시에 쓰지 않는다면 양옆 교실은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양옆 그 위에 한 칸 정도씩은 다 쓸 수 있다. 물론 두 개 층 그 위에도 잡히고 좀 약하게 잡히긴 잡힙니다. 네. 근데 학교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에 따라 또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야 창문 열어놓고 써 너희 반 창문 열어놔라라고 하게 됐습니다. 창문으로 통해서 이렇게 안 뚫고 창문으로 이렇게 오라고 네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이만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네 혹시나 문의사항 있으면 아까 제가 메일 주소 네 남겨드렸으니까 혹시 메일이나 그런 걸로 문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네 도움이 많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네, 신준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문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시간,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봉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